수능이 끝날 때마다 생각하기 싫은 기억 때문에 몸소리 쳐지며 술 한 잔 생각나게 하는 시즌입니다. 몇 년 전 시조카를 맘대로 저희 신혼집에 자취시키려고 했던 막무가내 신호 때문에 얼마나 난리 났었는데요.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오금이 저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조카는 저희 집 근처도 못 왔고요. 신호이에게 그야말로 샤우팅을 하며 미친 사람처럼 내지른 덕분에 그 이후로는 아무도 저를 못 건드리고 나름 평화롭네요. 몇 년 전 그때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새댁이었고요. 신혼집은 남편이랑 제 직장거리 중간쯤인 약수역 근처 아파트로 구했습니다. 결혼식 올리기 전 미리 혼인신고하고 반 정도 대출받아 매매해뒀었지만 전세입자가 빠지는 날짜와 저희 들어가는 날짜랑 맞지 않아서 붕 떠있는 동안 월세로 오피스텔에 몇 개월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뒤늦게 신혼집인 아파트에 입주했고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차례로 불러 집들이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부를 땐 시부모님 그리고 신우인의 가족들을 모셨어요. 다른 분들은 제법 젠틀하셨는데 역시나 좀 괄괄스러운 스타일인 신우이는 오자마자 맘대로 저희 집 물건들을 만지고 서랍도 열어보시며 오만 참견을 다 하셔서 솔직히 좀 불쾌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었고 당시 20대 후반이어서 저보다 14살이나 많은 손이 신우이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못했었네요. 어머, 어떻게 이런 집을 구했어?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네. 수납도 많고 방도 넓게 잘 빠졌네. 현수야, 이리 와봐. 이 방은 네 방보다 넓다, 야. 당시 시조카는 18살 고2 남자애였습니다. 사춘기인지 원래 성격인지 인사도 안 하고 저 보는 내내 무뚝뚝하게 입 내밀고 있어서 솔직히 신우랑 세트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오기 싫었다는 티 팍팍 내면서 저희 집에 들어오길래 기분이 언짢기도 했고요. 참고로 신우는 항상 돈돈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결혼식 때 입을 한복 맞춰달라, 추우니 그 위에 걸칠 코트 하나 사달라 등 자잘하게 어찌나 요구하던지 저한테 다이렉트로 사달라고 하는 걸 남편이 크게 화를 내며 본인 선에서 커트했고 결국 남편 주머니에서 100만 원 정도 나간 것 같더라고요. 정작 신우한테는 축의금조로 30만 원 받은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저에게 은근히 연락 문제로 시짜짓 하려고 해서 남편이 결혼 극초반에 대판 신우이랑 싸운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신우가 저에게 연락은 안 하지만 아무튼 썩 사이가 편하진 않습니다. 사실 남편이 자기 누나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건 저도 결혼 전 연애 시절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압니다. 신우가 욕심이 많은 성격이라 성장 과정에서도 많이 다퉜었나 봐요. 늘 양보했던 건 저희 남편이었고 신우에게 많이도 당하며 살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시조카까지 내내 뚱하게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신우이는 옆에서 연신 얘 여기 바로 옆에 동국대가 있단다. 너 동국대 들어가고 싶어 했잖아. 엄마 무슨 소리야. 한양대로 바꾼 지가 언젠데. 아 그러니? 그럼 잠깐만 있어 봐봐. 신우이는 핸드폰 지도를 보며 한양대를 찾더니 기뻐하며 소리치더라고요. 세상에 한양대도 별로 멀지 않네. 버스 타고 가면 금방이고 너무 좋네 여기. 신우는 그렇게 뜬모를 말들을 하며 저를 불안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왜 시초카 다닐 대학교를 저희 신혼집 위치에서 거리 계산을 하는 건지. 좀 불안하긴 했지만 내후년이면 대학생 될 시조카라 단순히 자취방 얻을 동네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신우이네는 시흥 사람이거든요. 제가 음식상을 차리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젠틀하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고 술도 한 잔 두 잔 하면서 덕담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 사돈댁에서 더 많이 해주셔서 아들 부모인 우리가 면목이 없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보내주신 사랑만큼 대출도 열심히 갚아나가서 이 집에서 저희 잘 살게요. 고맙습니다. 엄마,
승준이한테 얼마 해줬어? 갑자기 뾰루퉁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따지듯 묻는 시누이 때문에 분위기가 한순간 싸해졌습니다. 시아버지랑 아주버님이 왜 그런 걸 여기서 묻냐며 신우를 다그치셨지만 신우는 술이 한 잔 들어가서인지 더 격해져서 묻더라고요. 나 시집 갈 때는 겨우 3천 해줬잖아. 승준이 이 집 내가 아까 부동산 가서 물어봤는데 어마어마하던데? 설마 나한테 해주시듯이 3천만 원만 해주신 건 아닐 테고 얼마 해줬어? 1억? 이 녀석이? 너한테 무슨 3천만 해줬다고 그래? 너 대학 졸업하고 카페 차린다고 해서 우리가 해준 돈이 얼만데? 그때 거의 8천만 원은 가져가 놓고선. 그런데 그거 다 망했잖아. 취직하기 전까지 다달이 용돈 받아갔고. 아빠, 올케 앞에서 왜 그 얘기를 해? 올케 앞에서 돈 얘기 먼저 한 건 너 아니냐? 그리고 세아가도 다 아는 얘긴데 뭐. 아무튼 너도 이제 돈 얘기하지 마. 오늘같이 좋은 날 네 남동생 새 보금자리 잡은 거 축 하나 좀 해주고. 치, 나 궁금해. 얼마나 해줬는지. 신우는 입이 대빨 나와선 시부모님께 저희 결혼할 때 얼마나 보태주셨는지를 너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야 중견기업 다니면서 과장까지 올라가 잘 살고 있지만 과거에 사업 망한 얘기가 나오니 속이 상했던지 연거푸 술을 들이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신우가 사고를 쳤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돈 얼마나 해줬는지를 계속 캐묻고 분위기를 뭐같이 만들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짜증을 내며 사실대로 말했어요. 사실상 남매 싸움이 시작된 거죠. 엄마 아빠가 1억 해주셨어. 처가댁에서는 1억 6천 도와주셨고 그리고 부동산에 붙어있는 가격은 오른 후고 우리가 살 때는 그 정도 아니었어. 그리고 누나는 부모님한테 훨씬 많이 받았잖아. 학교 다닐 때부터 졸업하고 나서까지. 누나가 가져간 돈만 2억이 넘고 나는 학교 다니면서도 알바하면서 등록금 충당했어. 월급 타서도 다달이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돈 드리고 엄마 아빠는 그거 다시 주신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누나는 뭐가 그렇게 아직도 심술이나? 뭐? 내가 가져간 게 2억이 넘는다고? 말은 바로 하자. 나중에 카페 팔고 권리금으로 2천만 원 받은 거 다시 부모님한테 돌려들었어. 무슨 2억이야? 가져간 게 얼만데 꼴랑 2천 드리고 생색이야 누나는? 술에 취한 남편도 흥분하며 누나에게 맞서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분 좋게 시작했던 집들이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저에게 너무나 미안해하셨고 아주버님도 민망해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집들이가 끝났고 남편도 저에게 사과했죠. 제 앞에서 지저분한 집안 싸움 벌였다고요. 아무튼 그렇게 신우가 쏘아 올린 공 때문에 또 한 번 시끄럽게 됐었고 어쨌든 시간은 지나 2번의 명절을 보내며 어찌저찌 풀었어요. 뭐 가족이 그렇죠. 솔직히 저희 집은 친척들끼리 사이도 좋고 신우처럼 욕심 많은 스타일의 사람도 없기 때문에 늘 평화로웠는데 어째 신우 때문에 자꾸 분란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신우를 많이 다그치며 혼냈지만 애물단지 같은 신우 성격은 딱히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시조카가 고3이 되었고 이내 수능까지 치르게 되었어요. 공부는 썩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성적도 좋고 내신도 좋아서 인서울은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하나뿐인 시조카니 그래도 좀 챙겨야겠다 싶어서 모바일 상품권도 10만 원짜리 보내줬고 응원도 해줬어요. 저로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신우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응, 옳게. 잘 지냈어? 네, 형님. 현수는 수능 잘 봤대요? 응, 평소보다 잘 나온 모양이야. 지가 원하는 과에 안정권으로 들어갈 것 같다고 하던데 솔직히 모르지. 이제 슬슬 넣을 곳 정해야 돼. 현수 공부 잘한다니까 원하는데 잘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옳게 내가 좀 부탁이 있어서.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사이 안 좋은 신우가 대뜸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하니 덜컥 불안하더라고요. 응, 현수가 우리 집에서 서울까지 통학하기가 좀 힘들잖아. 지하철이 있긴 한데 뭐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기숙사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긴 통금 시간이 있어서 현수가 죽어도 싫대고. 자취를 원하더라고. 예전부터 빨리 독립하고 싶었다나 뭐라나. 아, 네.
그런데 우리 애가 공부만 잘하지 지 손으로 뭘 딱히 해본 적이 없어. 지 손으로 밥 한 번 제대로 해먹어 본 적도 없고 다달이 공과금이며 뭐 생필품도 지가 사서 살아야 할 텐데 애가 워낙 애기 같아서 내가 좀 불안하네. 네? 뭐 그래도 야물딱지게 잘해요, 요즘 애들. 너무 걱정 마세요. 그거야 다른 애들이고 우리 현수는 좀 예전부터 유별 났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현수가 한양대 아니면 동국대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 올케도 알다시피 운 좋게도 거기가 딱 올케네 집 근처잖아. 동국대면 올케네에서 걸어서도 통학 가능하고. 네? 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 현수가 대학 붙으면 올케네에서 좀 살아도 될까? 당연히 되겠지? 저번에 보니까 방도 하나 남고 괜찮더라고. 그리고 현수 1학년 마치고 군대 갈 거야. 현수 군대가 있는 동안에 내 조카도 생기겠지. 그때 상황 봐서 현수 방 뺄게. 어때? 괜찮지? 네? 어머, 형님. 그건 좀 그런데요. 저희 방 남는 것도 없고 게다가 제가 현수를 챙겨줄 여유가 안 돼요. 저도 바쁘잖아요. 그리고 저희 신혼인데 어떻게 시조카랑 같이 살아요. 형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대놓고 싫다고 거절하자 수화기 너머로 신우가 거친 숨을 쉬며 화를 달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열받았다 이거죠. 한숨 크게 푹 쉬더니 일단 알겠다고 하면서 끊더군요. 저도 너무 황당해서 바로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남편도 어이없어 하면서 그놈 그 싸가지 없는 현수를 우리 집에 들이라고? 누나가 미쳤나 봐.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하고 여보한테 전화를 했지? 황당하네. 아무튼 신경 쓸 거 없어. 미안해. 남편은 그렇게 본인이 사과하며 그냥 못 들은 걸로 하라고 본인이 다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만 믿고 있었는데 며칠 뒤 신우한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왜 피드백을 안 해? 생각 좀 안 해봤어? 무슨 생각이요? 저번에 제가 거절의 뜻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것보다 형님, 이렇게 무리한 부탁하시면 이제 저도 난감해요. 아니, 이게 뭐가 난감한 부탁이라는 거야. 그래봤자 1년만 데리고 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우리 현수가 올케 시조카라서 그러는 거야? 응? 외조카였으면 이렇게 거절했겠어? 앞에 시자가 붙으니까 그냥 거절하고 싶은 거지? 네? 그럴 리가요. 그치? 우리 가족이잖아. 내가 시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언니라고 생각해. 언니 아들이잖아. 그니까 조카 1년만 좀 걷어줘. 응? 나 그렇게 알고 있을게. 방 하나 꼭 만들어놔. 알겠지? 참 우리 아들은 침대가 꼭 있어야 해. 슈퍼 싱글로 좀 부탁해. 아니다. 합격하고 나면 내가 인터넷으로 사서 배달시킬게. 그렇게 알고 있어, 올케? 신우는 그렇게 본인이 할 말만 따발총처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카톡을 해도 묵묵부답.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남편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또 지 멋대로 그러냐며 신우의 집까지 혼자 찾아갔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문 앞에 대고 현수 보내면 가만 안 둘 거라고 소리쳤고 시부모님께도 단단히 일렀어요. 시부모님도 당황해하면서 신우가 왜 이렇게 구는지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 신우에게 카톡이 하나 띡 오더군요. 우리 아들 합격했어. 한양대 간대. 집 앞이 아니라 아쉽지만 그래도 서울에 외삼촌 집이 있는 게 어디야. 그치? 3주 내로 아들 짐 보낼게. OT도 있어서. 올케,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고마워. 카톡을 보자마자 저는 머리털이 쭈뼛 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니 남편도 노발대발 화냈고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말렸지만 신우는 요지부동. 무조건 보낸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정말 황당해서 회사에서 일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그 때문에 남편도 저에게 정말 많이 미안해했어요. 저보다 남편이 더 힘들어해서 그때 간 수치도 갑자기 급상승해서 약도 먹고 그랬네요. 제가 참다 못해 신우에게 전화 걸어 말했습니다.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니 저희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요. 현수 절대 못 드립니다. 짐부터 보내셔도 문 못 열어드려요. 그건 아셔야 돼요. 뭐라고? 앞에서 문전박대 하겠다는 거야? 올케, 너무 심하잖아.
심한 건 형님이시고요. 저희가 싫다잖아요. 그리고 방도 없는데 왜 자꾸 우기세요? 운동기구 넣어놓은 방 있잖아. 그거 전부 거실로 내서 우리 현수 잘 공간 하나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도 싫어? 어쩜 그렇게 야박하냐? 야박하다고요? 형님, 야박하다니 하는 말인데 그러면 현수 보내서 저희한테 다달이 얼마 주시려고 했어요? 뭐? 너 설마 시조카한테 월세 받는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왜 안 돼요? 서울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에서 1년은 먹고 잔다는데 왜 월세를 못 받아요? 저번에 보니까 뭐 현수가 혼자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한다면서 저희 집 보내려고 하신 거 보면 저더러 밥 빨래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하숙비로 얼마 생각하신 건데요? 형님 생각을 좀 들어볼게요. 뭐 1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어. 물세나 전기세 정도? 뭐 꼭 정확하게 받아야겠어? 가족끼리? 가족끼리요? 가족끼리면 더 이러시면 안 되죠, 형님. 어쩜 이리 되바라졌어? 네 시부모님은 너 이런 모습 알고 있어?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너 기다려. 내가 이따가 퇴근하고 나서 니네 집 갈 테니까 딱 기다려. 그렇게 신우와 각자의 회사에서 전화로 싸우다가 결국 그날 저녁에 만나 단판 짓기로 했습니다. 신우가 퇴근하고 씩씩대며 저희 신혼집까지 오더군요. 밤 8시가 다 되어서요. 거칠게 문을 열어 들어오더니 오자마자 큰 소리로 이봐, 옳게 나와봐. 내 앞에서 내 눈 보고 어디 한번 전화해서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해봐. 그러더군요. 남편이 열받아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졌고 신우가 거칠게 저희 남편을 밀며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너 결혼할 때 훨씬 많이 지원해줬잖아. 나한테 겨우 3천 주고 너한테 1억이나 주는 게 말이 돼? 누나, 그거 저번에 다 말했잖아. 누나가 가져간 돈이 훨씬 많다고. 그리고 부모님이 돈 해주시는 게 왜 당연한데? 나는 엄청 감사해하면서 받았어. 누나는 왜 이래 대체? 덜 받은 7천만 원 아까워서라도 우리 아들 이 집에서 그만큼 뽕 빼야겠는데 나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악착같이 이 집 보내려고 하는 거야. 싫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말해. 누나한테 결혼할 때 덜 지원해준 거 갚으시라고. 누나 진짜 미쳤구나. 누나라고 부르기도 싫다. 어떻게 사람 가면 쓰고 가족한테 이러냐? 너야말로 어떻게 네 조카 하나 받아주기 싫어서 이러냐? 너 가족 맞아? 형님이야말로 어떻게 가족한테 이러세요? 제가 보다 못해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제 머리채를 잡을 듯이 저에게 다가와 으르렁 거리더라고요.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 난리야? 우리 엄마 아빠 돈 들어간 이 집에 내 아들 좀 두겠다는데 네가 뭔데? 방 한 칸 내어주기가 그렇게 고깝냐? 외숙모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네 시조카한테 그따위로 굴어? 야, 여기 우리 엄마 아빠 돈은 없는 줄 알아? 우리 엄마 아빠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 지금 당신이 밟은 이 현관바닥 이거 우리 부모님 거야. 알아? 뭐? 제가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반말로 신우에게 지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밤낮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본물 터지듯 나오는 듯 했어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당연한 줄 아니? 그동안 잘해주셨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당신 부모님이 무슨 돼지 저금통이야? ATM기야?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아까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날뛸 건데? 이게 미쳤나 이게. 야, 너 지금 신우이한테 이따위로 나오는 거야? 너 훗날이 두렵지도 않아? 훗날이 두렵지도 않냐고? 너야말로 네 생떼 같은 아들을 이 집에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줄 알고? 그건 안 두렵고? 뭐? 그럼 우리 현수 뭐 구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왜 안 돼? 현수 보내면 이 집에서 잠도 재우고 밥도 먹이겠다며. 빨래도 내가 해줘야 되잖아. 하숙비로 어림잡아 다달이 150만 원은 내야 될 텐데 꼴랑 10만 원 준다면서? 그러면 140만 원어치 구박은 받아야지. 당신 계산법대로 따르면. 뭐? 이게 아주 돌아가지고? 시부모님한테 7천만 원 덜 받은 게 아까워서 현수 보내는 거라며. 차액 야무지게 챙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건 몰라? 하숙비 시세는 똑바로 아시고 여기 보내셨어야지. 어디로 날로 먹으려 들어? 이게 내가 140만 원어치만큼 매일매일 쥐어받고 구박하고 일 시켜 먹을 테니까 계산 똑바로 치를 거면 어디 네 아들 한번 보내봐 여기. 어떻게 할 거야? 어? 제가 소리치며 닥달하자 신우가 얼굴이 새빨개지며 아무 말 못하더군요.
네, 사실은 저도 엄청 쌈딱입니다. 많이 참고 살았는데 신우가 결국 저를 터뜨리게 만들었네요. 제가 소리소리 지르며 빨리 정하라고 지랄하자 신우가 문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대답 안 하면 시조카한테 지금 찾아가서 대답 듣는다고 광기 어린 모습으로 화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엄청 질려하면서 차에 타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안 보낸다고! 이 또라이 같은 게 이제 아예 연도 끊자. 나볼 생각하지 마! 아, 땡큐. 제가 웃으면서 손을 흔드니까 신우가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출발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신우는 본인 부모님한테도 된통 혼나서 거의 연 끊긴 상태고 저희 남편이랑도 아무 연락 안 한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아이가 생겨 아기 데리고 명절마다 시댁에 갔지만 그때마다 신우 꽃배기도 안 보였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자식 이제 안 봐도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솔직히 착잡하신 게 느껴졌고 솔직히 뭐 어쩌겠어요. 돈 타령하는 자식인데 부모라도 정은 떨어지겠죠. 아무튼 저는 신우 안 봐서 좋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어벙하게 대처했으면 1년 동안 그 싹퉁머리 없는 시조카 팬티까지 빨아주며 아침 저녁 대령해주고 있을 텐데 그 생각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만약 신우가 좀 좋은 사람이었으면 시조카 1년 데리고 있는 거 저도 좋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 신우와 저런 아들을 누가 좋게 반겨주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